사용자 입력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 설명을 좀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출력하는 거는 print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돼요. 파일을 두 번 연달아서 쓰면은 똑같이 하이하이가 나오고, 근데 하이를 똑같이 두 번을 써도 이렇게 쓸 때는 다르죠. 각각 한 줄씩 차지하죠. 왜 그럴까요? 자, 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처음 보는 걸 건데, 파이썬에 보면은 프린트문을 사용할 때 이런 옵션이 있습니다. 포맷은 써봐서 아시죠? 근데 이제 나머지는 본 적이 없죠? 이번에 설명할 게 end라는 키워드입니다. 어, end 옵션을 보면은 이게 뭘까요? 자, end 옵션 사용하지 않았을 때 각각 한 줄에 나왔죠? 그렇다는 거는 end, 이 문장의 끝, 얘가 기본으로 escape 시퀀스, 줄바꿈 문자 또는 계획 문자 이걸로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다른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기본 매개 변수라는 있습니다. 어, 디폴트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건데, 어, 많이 사용하는 함수 있죠. 그 함수 중에서도 매개 변수가 있는데, 이 매개 변수의 값을 함수 내부에서 기본으로 지정해 놔가지고 함수를 실행하거나 호출했을 때, 이 인자를 안 줬을 때 이 매개 변수가 기본값이 설정되어 있어서 그 값으로 함수가 실행됩니다. 이게 디폴트 매개 변수의 개념입니다. 보시면은 함수 배울 때 매개 변수랑 인자의 개수가 같아야 한다고 했죠. 근데 이제 매개 변수의 개수랑 인자의 개수가 달라도 실행되는 거는 이미 매개 변수에 기본값이 설정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전달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인자가 매개 변수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해당 매개 변수에 기본값이 적용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얘가 지금 함수 정의해 놓은 거죠. 매개 변수는 n인데 5라고 기본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인자가 없어도 함수가 실행될 때 이 안에서 이 n은 기본값인 5로 실행되고 10으로 되어 있으면은 n에 5가 아니라 10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가 다 서로 다르게 나오는 거고, 어,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네, 링크 하나 올려드렸고요. 그래서 이 엔드에 기본
기본값으로 계획 문자가 있다는 거고, 이 뒤에다가 end의 값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공백으로 할게요. 공백 없는 거. 그러면 여기는 지금 여백이 없으니까 하이가 두 줄에 나왔다면 하이 연속으로 나온 거죠. 이거에서 여백 없는 걸로 바뀌었으니까 두 번째 하이 밑에다가 프린트 하이를 쓰게 되면은 여기에다 나옵니다. 두 번째 줄에. 왜냐면 두 번째 프린트문에서 end의 값은 계획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똑같이 써주면은 하이가 세 줄에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문장 입력 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장 입력하고 그 옆에 하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할 건데 여기가 지금 프린트 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하이가 나오니까 이제 진짜로 입력하는 거예요. 인풋을 이용해가지고 입력한 내용을 라인에다 저장하고 입력한 내용을 출력한다면 내가 입력한 내용은 이 옆으로 바로 가고 저장된 라인의 값을 출력한 거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정수로 1, 2, 3을 입력했을 때 출력된 값이랑 내가 입력한 값의 자료형은 뭘까요? 데이터 타입. 자, 이게 문장인지 정수인지 확인하려면 정수를 한 번 더 해보면 돼요. 왜냐면 수업 초기 때 수업 초반에 이제 출력문 하면서 문장과 정수 덧셈을 시도했을 때 봤던 오류 메시지 있죠? 뭐 cannot convert 하면서 convert string to int 뭐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똑같이 정수 입력했고 concatenate라고 나왔네. 이건 뭐냐면 이어 붙이는 건데 문장과 문장 간의 연산 했을 때 결과가 하이하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이어 붙이는 행위를 concate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라인이라는 게 스트링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다는 건 입력한 내용이 항상 내 의도는 정수를 입력했다 하더라도 스트링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알았으니까 이걸 바로 정수로 쓰고 싶으면 인트로 감싸주면 되겠죠. 그랬을 때 진짜로 정수 간의 수학 연산이 될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프린트의 기본 매개 변수 중에서 end는 기본값이 계획 문자, 그리고 인풋을 통해 입력받은 내용은 모두 문장이다. 그래서 이제 뭐 때에 따라서 이제 형 변환이 필요하다.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이 정도?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나머지 문제 있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나머지 4개 문제. 문장 한 개를 입력받아서 이 쉼표를 기준으로 나누는 거. 뭐 입력해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입력하면 되죠. 그러면 입력해가지고 사용자가 엔터 칠 때까지 대기하다가 엔터를 치면은 라인 뭐 이런 변수에다 저장하고 끝냈죠. 끝내는데 뭐 이런 식으로 써놔도 여기에 바로 나옵니다. 보통 이제 이게 아니라 뭐 그전에는 뭐 프린트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때랑 차이점은 입력하는 부분이 밑에 나온다는 거. 이게 싫다. 그러면 인풋 안에다가 써도 돼요. 그러면 일단은 내가 입력한 거 엔터 치니까 저장하고 저장된 문장 내용 출력하죠. 이렇게 이용할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입력받은 거 있죠. 입력받은 거를 뭘 기준으로 나누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누는 거는 이제 스플릿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스플릿. 그리고 이 스플릿한테는 인자로 쉼표를 줘야 하는데, 자, 이 쉼표가 여기서 기준이 되죠? 이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입력한 내용을 쪼개는 기준이 되는 걸 구분자라고 합니다. 구분자. 그래서 자, 쉼표로 구분자를 줬습니다. 그러면 문장을 1, 2, 3만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데이터죠. 그랬을 때 나온 결과 어때요? 여기서 1, 2, 3을 입력해 놓고 쉼표를 기준으로 쪼갰는데 쉼표가 없죠? 쉼표가 없으니까 뭐 데이터 한 개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이 스플릿을 사용하게 된 이상 이게 쉼표가 있든 없든 쪼개긴 해요. 쪼개고 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쉼표죠? 쉼표가 2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쉼표를 기준으로 나뉘니까 데이터가 2개 이상 돼요. 그러면 2개 이상의 데이터를 변수에 한 번에 저장할 수 없으니까
이 두 개 이상 되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객체를 사용하는데 스플릿을 실행하면 그 객체가 리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출력한 L의 값이 리스트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번에는 진짜 쉼표를 기준으로 1, 2, 3, 4, 5, 6을 입력하면은 쉼표 한 개니까 두 개가 되겠죠? 두 개가 돼서 두 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리스트랑 연결되고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쉼표를 기준으로 나눠집니다. 어,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때는 데이터가 3개가 되겠죠? 음. 그리고 분명히 구분자가 쉼표로 되어 있어요. 근데 나는 슬래시로 할 거야 라고 해서 입력을 1 슬래시 2 슬래시 3 이렇게 쓰면은 구분자는 쉼표인데 이게 아무리 구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입력한다 한들 데이터는 한 개예요. 리스트 안에 속으면 안 됩니다. 쉼표로 구분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거고 여기를 슬래시로 했으면 데이터가 3개가 됐겠죠. 그럼 진짜로 한번 해보자. 같은 내용을 입력했는데 구분자가 이번에는 슬래시니까 나눠진 거죠. 그러면 띄어쓰기 한 번으로 하고 싶으면 띄어쓰기 한 번, 스페이스바 한 번 입력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때 나누는 방법은 중간에 띄어쓰기 한 번씩 해주면 돼요. 그리고 지금은 띄어쓰기 한 번이니까 쉼표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거 한 덩어리가 리스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쉼표를 기준으로 하라 했으니까 구분자는 쉼표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예측해 보세요. 어떻게 나올까요? 자, 1, 2, 3 쉼표 띄어쓰기 2번 4, 5, 6 쉼표 띄어쓰기 2번 그리고 여기도 띄어쓰기 2번 해보겠습니다. 공백도 문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앞뒤로 공백 입력한 거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쉼표를 구분으로 해가지고 구분자가 아닌 다른 모든 문자열은 데이터의 축 인덱스 안에 들어갑니다. 리스트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많이 뜬 공백, 그러니까 뭐 2개 이상 공백 있죠? 여러 개 공백도 알아먹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입력 받는 것까지는 똑같고, 근데 이번엔 스트립이라는 게 나와 있죠? 스트립. 자, 스플릿과 달라요. 스플릿은 어떤 기준으로 쪼개는 건데, 스트립은 간단하게 말하면 공백 제거입니다. 근데 이 공백을 어디 제거하냐면 문장의 앞과 앞뒤 공백을 제거해요.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입력한 문장을 S에다가 저장하고 이렇게 입력한 S를 스플릿 구분자는 쉼표로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정의하고 이렇게 되면은 아직 스트립은 안 썼으니까 앞에 공백 뒤에 공백 내가 공백을 입력해준 만큼 들어가 있습니다. 못 믿겠으면 여기 뒤에다가 드래그 한번 해보세요. 이만큼 스페이스바 입력했고 또 이만큼 스페이스바 입력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스트립을 한번 써보죠. 자, 근데 스트립을 쓸 때 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플릿이 지금 인풋 다음으로 써져 있는데 이거 한 줄로 해놓을게요. 지금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는데 이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자, 그러면 스트립이라는 메서드를 여기에다가 실행해야 될지 여기에다 실행해야 될지 둘 중에 어디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스트립이 어떤 역할이냐면 써드리자면 앞뒤 공백 제거라고 했죠.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될지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스플릿 데이터를 쪼개고 난 뒤에 스트립을 한다면 쪼개진 데이터 중에서 어느 것에 앞뒤 공백을 제거해야 될지 알 수 없는 모호한 상황이죠. 그보다는 조금 더 입력한 문장에서 불필요한 앞뒤 공백을 제거해야 되니까 입력 받고 나서 스트립을 실행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스플릿 하고 나서 스트립 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리스트라는 객체는 스트립이라는 메서드가 없어요. 왜냐면 스플릿까지 하고 나면은 여기까지 하고 나면 내가 입력했던 건 더 이상 스트링이 아니라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근데 리스트 안에는 이런 메서드가 없습니다. 대신에 문장 스트링 타입에는 이런 메서드가 있어요. 그래서 앞뒤 공백 넣은 채로 실행을 해보면 요만큼 공백이 있습니다. 앞뒤로. 근데 스트립이 중간에 이 공백을 전부 다 없애고 그 다음에 스플릿 쉼표를 기준으로 나눴기 때문에 리스트 인덱스 안에 들어있는 1, 2, 3과 4, 5, 6 뒤에 있는 앞뒤에 있는 공백은 없는 채로 나오는 거죠. 스트립 안 썼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비교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스트립 있는 거 앞뒤 공백 있습니다. 똑같이 어때요? 스트립 있고 없고 차이 확실하죠? 공백 없고 공백 있고 똑같이 입력할 때는 앞뒤 공백이 있지만 없어요. 그래서 스트립의 역할 앞뒤 공백 제거한다는 거
중간 공백. 어, 이렇게 이번에는 중간에 공백이 있어요. 요만큼의 공백. 얘는 안 잘라줍니다. 여기 뒤에 것만 자르고 이만큼은 못 잘라요. 그래서 중간 공백은 잘라주지 않는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다음 문제. 사용자한테 숫자 2개, 숫자 입력하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공백으로 할게요. 구분자. 자, 이렇게 되면은 넘스를 출력했을 때 어떻게 나올까요? 리스트 객체 전체 모습이 나오겠죠? 공백 하나 있으니까 데이터는 2개 나올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미 스플릿을 거치고 나면은 리스트 형태가 되니까 인덱스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공백 하나 있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데이터 얘네들은 각각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수 간의 덧셈, 이 인덱스 리스트 요소 간의 덧셈을 하려고 한다면 덧셈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10이랑 20 똑같이 입력했다고 했을 때 공백을 기준으로 30이 나올지 10, 20이 나올지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 30은 정수 10과 정수 20의 덧셈 결과고 1020은 문장 10과 문장 20의 덧셈 결과죠. 인풋을 통해 들어온 얘네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리스트 내부에 따옴표로 감싸져 있습니다. 문장이에요, 문장. 지금 이게 진짜 따옴표만 보고 문장인지 어떻게 하냐 모르겠으면은 타입으로 감싸 보세요. 타입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는 인자로 어떤 값을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해당 값의 자료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면은 스트링이라고 나오죠. 0번 인덱스랑 1번 인덱스에 들어있는 이 10과 20은 스트링이에요. 따라서 덧셈 결과도 문장 간의 덧셈인 이어붙인 게 나오죠. 콘캣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30이 나오려면은 이거를 하기 전에 이거를 지울까? 이건 지우죠. 정수화해야죠. 그래야 정수 간의 덧셈 가능해지니까 이렇게 그리고 주의해야 되는 거는 여기서 정수로 만들고 있으니까 구분자 이거 쉼표가 아니죠? 근데 쉼표를 입력했다 뭐 10,
20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구분자가 공백이니까 한 덩어리 문장이 되겠죠. 그게 이런 상태로 넘스에 연결될 거고, 그러면 정수화할 때 얘네들은 정수 형태가 아니니까 뭐 정수 형태로 바꿀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음, 그러면 하나 더, 2번 인덱스까지 해가지고 숫자를 3개 입력한다면 여기서 입력한 10, 20, 30이 앞뒤 공백 있을지 모르는 거 없어지고, 스페이스바를 기준으로 쪼개져서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에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정수가 되고 정수끼리 더한 60이 나오겠죠?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음 문제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자, 구분자를 통해서 쪼개지면은 이 넘스에 데이터 몇 개가 들어있을지 모르죠. 리스트 안에 몇 개의 인덱스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덱스에 들어있는 값을 정수간의 덧셈을 하려고 해요. 또는 뭐 곱셈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몇 개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이렇게 정수로 만들어 놓는 작업이 의미가 없죠. 그러면 이것도 여기 2번 인덱스까지는 정수니까 상관없는데 3번 인덱스까지 3번 인덱스부터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스트링일 거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맵이에요. 맵. 1대1 대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문제를 풀면서 맵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똑같이 숫자를 입력받는 상황이고, 우선 3개 입력받는다는 건 모르는 상황으로 생각해 주세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맵을 쓰기 전까지는 이렇게 해야 했어요. 이렇게 해야 했는데 불편하잖아요. 맵을 어떻게 쓸까요? 일단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어, 파이썬 맵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해가지고 자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네, 찾아보셨죠? 수업 페이지에도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보시면 참고 쪽에 맵의 사용 이유와 사용법에 대해 나와 있고, 이 개념에서 나온 용어가 매핑이라는 건데,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의 값을 다른 값으로 대응시키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서 나온 거고, 음, 그래서 다시 문제로 넘어와가지고 이런 번거로운 작업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맵이었는데, 보시면 하나의 값을 다른 값으로 대응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입력해서 리스트로 된 거를 맵으로 감싸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리스트 안에 있는 모든 값을 어떤 다른 값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함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정수간의 덧셈을 하기 위해서
정수로 만들어줘야 하니까 한번 감싸주면 돼요. 그리고 정수로 만들 거니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맵에 대해서 좀 그림으로 나타내 보자면 이래요. 자, 인풋하고 이제 앞뒤 공백 자르고 스플릿을 통해서 이런 리스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int라는 함수가 이 안에 있는 값, 이 안에 있는 값을 1대1 대응하면서 정수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러고 나면은 과연 이게 될까요? 이거 했다고 해서 될까요? 자, 숫자를 3개 입력한다고 해가지고 여기는 자, 이거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숫자 3개 입력해가지고 처음에 문장 형태로 되어 있다가 여기서 이제 정수로 각각 바뀐 상황이에요. 그러면 더 할 수 있을까요? 얘네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죠? 타입 에러 나왔죠? 자, 여기서 어때요? 대괄호 쓰고 이 안에다 숫자 쓰는 거는 리스트 문법이죠? 리스트에서 인덱스를 통해 접근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넘스가 지금 맵이에요. 왜냐면 리스트 안에 있는 모든 값을 인트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지 맵 형태로 만들어 놨으니까 리스트가 아니라는 거죠. 맵이라서 리스트 문법 못 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넘스가 리스트가 아니니까 리스트로 만들어 줘야 돼요. 한 번 더 감싸가지고 아니면 뭐 이렇게 써도 되고 형변은 하는 거죠. 모양은 그래서 다시 한번 똑같이 10, 20, 30을 입력하게 되면은 이때는 문제없이 되죠. 왜냐면 여기서 입력했던 10, 20, 30 얘네들이 리스트가 아니었다가 여기서 리스트로 묶였으니까 인덱스 사용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풋에 스플릿 5개 입력해 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자, 5개 입력했고 이때 출력된 숫자들은 정수죠. 여기서 이런 과정을 거쳤으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이게 아닌데 다시 이때는 스트링이죠. 타입이 단적으로 확인해 보자면 정수화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정수화했을 때 인트 일단은 지금 여기서 얘네들은 필요 없으니까 잠깐 지우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지우고 맵을 이용해가지고 전 문제에서는 이 부분에다가 직접 입력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여기다가 이제 각각 내가 대응시키고 싶은 대상을 직접 써도 됩니다. 문장으로만 이루어진 리스트를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각각 여기에 1대1 대응해가지고 정수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리스트는 아니죠? 맵이니까. 그러면 리스트는 아닌데 값이 여러 개잖아요. 이 여러 개 얘네들을 다 저장하려면 5개니까 변수도 5개 써주면은 정수 1, 정수 2, 정수 3, 정수 4, 정수 5가 순서에 맞게 들어갑니다. 확인을 해보고 타입까지 보자면 어때요? 5개 다 정수인 형태로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한 개가 없어요. 한 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들어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기 전부터 너무 많다고 나옵니다. 투매니 밸류. 얘가 이 맵 안에 있는 1대1 대응한 데이터가 총 5개인데 변수는 4개죠? 그래서 뒤에 보면 expected
4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왜 4라고 나와 있냐면 변수가 4개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인풋 받아가지고 스플릿으로 쪼개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을 5개 입력을 하면은 같은 문제가 발생해요. 불편하죠? 값에 맞춰서 변수도 써줘야 됩니다. 의미가 없죠. 여기서 이런 작업 하기 싫어가지고 맵을 썼더니 이번에는 변수의 개수를 맞춰야 됩니다. 불편하죠? 그래서 얘를 리스트로 한번 더 감싸는 거예요. 그러면 리스트는 값을 여러 개 다룰 수 있는 객체니까 그냥 변수랑 연결만 되어 있으면 문제 없이 나오잖아요. 계속 불편한 부분을 보완해가면서 이런 형태로 나온 거예요. 이게 최종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맵 인트 뭐 여기 인트는 뭐 반드시 인트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인풋을 통해 들어온 데이터가 스트링이었으니까 그거를 정수로 바꾸기 위해서 쓴 거고. 그래서 이렇게 맵을 거치고 나면은 자료형이 리스트가 아니니까 리스트로 만들어 준 거고. 아시겠죠? 아, 값이 몇 개가 들어올지 모르고 변수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리스트로 만들면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요. 뭐 간단하게 할 거라면 뭐 값이 한 3개에서 5개? 이 정도 될 거라면 그냥 뭐 리스트로 할 필요 없이 변수에다가 다 일일이 개수 맞춰서 써주시면 되는데 난 그것도 불편하다. 리스트로 하면 되고요. 그래서 좀 쉽게 코딩하고 싶으면 외우면 좋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많이 쓰게 될 수도 있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맵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